네, 지난 시간에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꼴? 두 가지 꼴을 배우셨죠? 첫 번째는 0분의 0꼴, 그리고 뭐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우리가 그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의 경우는 자 결국에 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통인수를 찾아서 우리가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해? 적절히 변형해야 된다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에만 이 루트가 들어가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분모 유리화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분자도 유리화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어디로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서 좀 더 발전이 돼서요. 이번에는 주어진 식에 미지수가 들어갈 때 자, 그런 것을 미정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미정계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걸 배웠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바로 미정계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예제 3번처럼, 자, 여기 보면은 AB라는 우리가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미정계수라고 하는데, 미정계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특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극한값이 뭐다 존재할 때 우리가 AB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바로 교과서 위에 있는 부분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수식,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와 있는 식의 극한값이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건이 추가가 되는 게 자, 여기는 분모가 어디에 수렴을 하냐면 우리가 0에 수렴을 한대요. 0에 수렴을 할 때 그러니까 gx가 0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gx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0이 될 때 여기는 fx는 도대체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인터넷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조사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fx의 극한값을 조사하는 거죠. 그럼 식을 살짝 변형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는 fx는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gx분의 fx가 있는데 거기다 뭐를 곱해버리면 자, gx를 곱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fx와 같아지겠죠? 그래서 식변형을 살짝 시킨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고쳤느냐? 자, 지금 우리 힌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x분의 fx에 대한 극한값, 그건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gx의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나오도록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함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각각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gx분의 fx 하고요. 자,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로 우리가 분리가 되게 되거든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는 알파에 수렴하고요. 얘는 뭐다? 0에 수렴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gx분의 fx가 어떤 값에 수렴을 하게 될 때 분모가 우리가 0에 수렴을 하게 되면 분자도 당연히 뭐다?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페이지 결론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별표 해놓고 여기 있는 미정계수 이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2분의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얼마다? 자, 3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자, 분수꼴로 나와 있는데 그게 수렴을 한대요. 근데 확인해 보시면 x가 2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죠?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여학생이 그냥이 정리를 잘 했는데 위에 설명이었습니다. 자, 극한값이 우리가 존재하면 분모가 0에 수렴하면 분자도 뭐다? 0에 수렴한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지수가 몇 개나 있다?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서술형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통째로 한번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수렴하는데 x가 2로 갈 때 x-1 즉 분모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임으로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자, 분자인 보다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도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고 적는 것이 우리가 서술형에서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제 그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를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2, 4, 8 더하기 2a 더하기 b는 얼마다?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미지수는 지금 몇 개다?
두 개인데 자, 식은 주어진 힌트는 몇 개죠? 한 개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미지수 개수를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미지수 하나를 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걸 소거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B를 소거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B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주어진, 제일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자,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ax는 그대로 두시고요. 자, B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라 두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자, 우리가 3은 나중에 같지만 나중에 계산하도록 놔두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푸는 과정이 사실은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한값을 계산할 때 두 가지 꼴이 있었어요. 자, 무슨 꼴?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근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0분의 0꼴하고 참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0분의 0꼴에서는 자, 무슨 인수? 공통인수로 우리가 묶어내서 우리가 약분하는 과정을 좀 거쳤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모에 분명히 x-2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분자가 우리가 x-2가 나오도록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2x제곱하고 마이너스 8을 묶어 보겠습니다. 그럼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x하고 마이너스 2에서는 a로 묶어내면 뭐가 되겠어요? x-2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뭐가 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x 마이너스 2로 묶어내겠죠? 묶어내면 여기는 뭐가 남냐면 x 플러스 2가 남는데 2를 곱하시면 2x 플러스 4가 남고요. 여기는 뭐가 a가 남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주어진 식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 더하기 4 더하기 a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의 극한값이 결국에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자, 3이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3이다라고 놓고 이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4 더하기 4 더하기 a는 얼마다? 3이 나오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5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b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빼기 8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얼마가 되냐면 10 빼기 8이 돼서 얼마다? 2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시면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b가 얼마가 된다? 우리가 2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뭐다? 이정계수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극한값을 구할 때 이 주어진 식이 어떤 형태가 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이 좀 필요하신데 자, 우리 책이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문제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권은 자, 이게 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네, 단계가. 자, 분명히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뭐 해야 된다? 소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b를 뭐에 대한 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거든요. 왜요? 그죠? 뭐를 소거하기 위해서? b를 소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꼴로 나오게 되냐면 0분의 0꼴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b의 값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책에 따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권의 1번.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되죠? 네, 그러면은 역시 뭐 서술형으로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디에? 자, 마이너스 3에 수렴하죠? 자, 그러면 확인해야 될 게, 자, 이렇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일단 뭐를 한번 살펴보자. 자, 분모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어디에? 그죠? 0에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분자인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도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우리가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뭐다? 0이 나오죠? 따라서 b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a 더하기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색 처음에 네모에 들어갈 그 식은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뭐다? a 플러스 1이 들어가 b는 a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어진 식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b니까 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식이 고쳐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0분의 0꼴로 우리가 가는 거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그럼 묶어봅시다. 자, x제곱하고 마이너스 2라고 묶고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a로 묶어야겠네, 그지?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그죠? x 플러스 1이 보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묶어내주시면 여기는
x-1이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되는 거 맞아요? 예,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서 남는 건 x-의 마이너스 a가 이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역시 어디에 수렴하게 돼 있다? 마이너스 3에 수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a가 얼마다? 1이 나오는 거고요. 자, a가 1이 되면 자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는 우리가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얼마다? 2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자, 여기는 ab 값 구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적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 우리가 0분의 0꼴 했을 때 루트가 들어갔던 문제 기억나시죠? 그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살펴보시면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자, x-3분의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얼마다? 2분의 1이라네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극한값이 아니고 미정계수 a, b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형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볼 게 뭐였죠? 그쵸. 자, 분모가 어떻게 되느냐. 자, x가 3에 가까이 가면 이건 0에 가까이 가는 0에 수렴하게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이므로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 전체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에 수렴한다. 그럼 당연히 분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도 x 플러스 a 마이너스 b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뭐다?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 그럼 이게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첫 번째 여기 노란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루트 x 플러스 a고요. 자, b 자리에다가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어떻게 썼죠? 루트가 들어가는 거. 그죠? 분자 유리화. 자, 그래서 분자 유리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2분의 1에 수렴하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3으로 갈 때, 자, x-3 두시고요. 자, 위에, 자,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a입니다. 자, 켤레는 뭐가 되냐면,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3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뭘 곱하셔야 되냐면,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a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분모는 x-3에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시면 합차니까 자, 우리가 루트가 없어지고요. 뒤에도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뭐가 되냐면 보세요. a가 소거가 되죠. 자, 그리고 x-3만 남아요. 그랬더니 우리 x-3도 보다 약분이 돼버리는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a가 얼마다?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결론은 얘가 어디에 수렴한다는 겁니까? 2분의 1이 수렴한대요. 자, 그러면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네. 루트 3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a분의 1은 얼마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똑같네요. 똑같으면 2분의 우리가 루트 3 플러스 a분의 1이 얼마다? 2분의 1이죠.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는 3 플러스 a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1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 플러스 a 자체가 또 뭐다? 1이기 때문에 a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요. 자, a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저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b는 3 플러스 a죠. 그래서 3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얼마다? 1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루트가 나와서 굉장히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0분의 0꼴하고 접근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나오면 뭐 해야 된다? 분자 유리화를 해가지고 AB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법 포맷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단계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자, 일단은
분모가 우리가 0에 수렴하면 분자가 0에 수렴한다는 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두 문자 중에서 하나를 없애요. 속을 해서 한 문자로 통일한 다음에 자, 공통인수가 나오게끔 우리가 보시면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좀 마지막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대소다. 결론은 우리가 y 값끼리 비교한다라고 봤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위쪽에 있으면 보통 우리가 y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fx라는 파란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gx라는 우리가 초록색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차함수꼴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림에 보시면, 자, 보세요. x가 어디로? 자, 2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2에 가까이 갔더니 x가 자 2에 가까이 갈 때 우극한도 얼마다 1이고 좌극한도 얼마다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gx도 어떻게 됩니까? 우극한도 얼마다 1, 좌극한도 얼마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1에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함수값을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는 뭐가 되냐면 hx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리래요. 그런데 fx하고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fx가 우리가 hx가 fx보다 크거나 같고 gx보다 작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결론은 이거 되겠죠? 자, 이걸 전부 다 몰아두는 순간에 그죠? y라 두는 순간에 같은 x에 대해서 y가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같은 x 시점에서 위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그려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y는 뭐다? fx였고요. 자, 여기는 뭐다? 그림이 잘못 그렸네요. 자, 여기는 그럼 다시 그릴게요. 자, 제가 너무 편하게 그려서 그랬나봐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x가 2일 때 y가 얼마다? 1인 꼭지점에서 만나네요. 자, 그래서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가 공식선인데 이 점에서 딱 만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점에서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자, 이게 y는 fx, 이게 뭐가 되겠어요? y는 gx가 되겠죠? gx가 항상 위쪽에 딱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hx는 어떻게 줄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이 이제 만족하는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뭐를 추측하라 되어 있냐면요. 자, hx를 그린 다음에 이게 2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2에 가까이 가면 역시 어디에? 그 극한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설명이 들어간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함수를 막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함수를 하다 보면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극한값의 대소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함수식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양쪽에 자 그것보다 큰 쪽, 작은 쪽을 조사를 해봤더니 공교롭게도 두 개의 극한값이 같대요. 그럼 우리가 그럼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그 값들하고 뭐하다? 같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확한 함수를 구해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면 그 주변을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리되면 이렇게 됩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뭐냐면 일단은 알파, 베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가 크면 역시 그 극한값은 뭐다?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2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hx가 잘 모르겠는데 fx하고 gx를 어떻게 조사했더니 알파, 베타가 같대.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에 갇히는 격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가운데 값은 뭐다? 알파에 갇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해서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럼 예제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은 뭐냐면 잠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보다 뭐다? 작거나 같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함수로 그려보면 이거는 뭐다? 이거는 위로 볼록이고 이건 뭐다?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그림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현재 이 fx를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한번 구해보라는 건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물었어요. 그러면 fx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직접 구하기는 힘들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때는 주변에 있는 이 두 개의 함수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하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로 갈 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특히 요건 이참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이잖아요, 그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그래서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기 때문에 바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자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2 빼기 3이에요. 그럼 얼마죠? 네, 마이너스 2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 대입해보겠습니다. 1 빼기 2 빼기 1이네요. 자,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양쪽 극한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우리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뭐다? 극한값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본다고 하면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론은 리미트 x 마이너스 x가 1로 갈 때 fx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1로 갈 때 fx 자체도 얼마다? 마이너스 2에 우리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배우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교과서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그 마지막 문제가 문제 7번이거든요. 자, 문제 7번은 조금 푸는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7번 풀어보셨나요? 좀 어렵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극한의 개념이 다 그 종합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대요. 그럴 때 이런 식이 주어져 있는데 fx 자체가 이렇게 x-2분의 절대값 x, x 플러스 2분의 절대값 x 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래요. 그럴 때 우리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우리가 fx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위에 있는 예제로 보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요거에 우리가 뭐다 극한과 여기 뭐 이거에 뭐다 극한을 한번 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절대값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앞에 문제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앞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함수, 1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극한 우극한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가는 건 뭐 하셔야 되냐면 좌극한 우극한을 다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제일 처음 이걸 보셔야겠죠.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좌변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x-2분의 절대값 x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요거의 극한값을 구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x가 어디로? 자, 0 플러스. 자, 이게 우극한인 거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절대값 x가 되면, 자, 우리가 절대값이 조금 편한 이유는 이게 극한이 주어지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 부분의 부호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0에서 0의 우극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0보다 뭐다? 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가 되냐면 바로 x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절대값이 풀렸잖아. 그 다음은 0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2분의 뭐다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극한을 구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극한을 역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0,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x-2분의 절대값 x인데요. 자, 우리가 좌극한이라는 말은 0보다 뭐다 작은 거야. 그럼 작으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비호가 풀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이 풀렸으니까 근데 약분되는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우리가 0을 대입을 해서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0 빼기 2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0은 그냥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의해서 자, 어떻게 좌극한 우극한 같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0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자, 이거 제일 큰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제로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절대값 x. 자, 요거에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구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도 똑같이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여기 그냥 좀 바로 이렇게 적을게요. 자, 판사상에.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우리가 제로로 갈 때 제로 플러스. 자, 우극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2분의 똑같으니까. 그러면 절대값 x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양수니까. 자, 그대로 x가 되는 거 아시겠죠? 이 풀이 과정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0 더하기 2분의 0이니까 답은 얼마다? 0이 나와요. 두 번째, 자, 리미트, 자, x가 우리가 제로 마이너스로 갈 때, 자, 좌극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 여기 음수죠? 자, 음수기 때문에 거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0,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0 더하기 2분의 0이 됩니다. 이것도 뭐다? 0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다? 0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도 극한이 어디로 0으로 수렴하고 얘도 어디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자, 요거의 답은 얼마다? 역시 0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절대값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좌극한, 우극한을 보셔가지고 우리가 극한값이 다를 때도 그때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좌극한, 우극한을 조사를 해서 최종의 극한값을 구해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 있는 설명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제 수학 역량 기록인데요. 자, 수학 역량 기록도 역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자, fx는 x분의 1이 나올 거예요. gx는 x분의 2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에서도 배웠지만, 자, 저기에는 자, 분자가 1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분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x분의 1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y는 x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이렇게 좀 더 멀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x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항상 뭐가 크냐면은 여기는 x분의 2도 어떻게 되냐면 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fx하고 gx가 비교해보면 항상 뭐다? 모든 양의 실수. 여기서도 양수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3, 4분면도 볼 수가 있지만 1, 4분면만 보더라도 항상 gx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남학생이 물어봤어요. 자, 극한이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은 과연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물어봤죠. 자, 근데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x분의 1도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니까 어디로? 0으로. x분의 1도 어디로? 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때는 fx가 gx보다 이렇게 부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극한값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된다? 우리가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를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뭐인 경우도 생긴다,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 케이스를 잘 보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극한을 계속 배워오셨는데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값에 어떻게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x가 어디에 가까이 갈 때, y가 어디에 가까이 가는 것을 뭐라고 불렀다? 수렴이라고 불렀고요. 잘 모를 때 뭐다? 발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상태가 되면 우리가 발산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극한도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반드시 같을 때만 뭐다? 극한 값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극한을 정리하셔서 뒤에 이제 중단능 평가를 풀어보시고 연속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